본능이라고 합니다. 추종 본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 첫 번째는 바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구로 몰리는 병목 현상. 이 때문에 유독가스가 퍼지는 시간보다 대피 시간이 더 길어져 뒤에 있던 사람부터 차례로 질식 쌓을 우려가 있고, 대피를 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물론 뒷사람들이 미는 힘에 의한 압사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65kg 성인 100명이 한꺼번에 밀 때 순간적인 압력이 무려 18톤에 달한다는 사실. 18톤이요? 또 더 복잡한 대형 건물의 경우 내부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비상구를 찾아 수십 명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건물에 갇혀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위급 상황 시에 실제로 안전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연령대별로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이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대형 전자상가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의 예상 대피로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진이 각 구역별로 숨어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과 무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해놓은 뒤 인체에 무해한 스모그를 뿌리고 조명을 꺼 가상으로 화재 상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기탈출 넘버원 실험맨이 불이야를 외치고 비상구와 정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도록 했는데요. 실험에는 각각 초등학생, 중고생, 30, 40대 성인 세 팀으로 나누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실험 시작! 먼저 30, 40대 성인팀에게 실험과 무관한 설문지를 주고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꺼져버리는 실내 조명. 뒤에 대기하고 있던 실험맨이 불이야를 외치고 달려가자 당황한 실험 참가자들 대부분이 실험맨이 가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실험맨. 7명 중 4명이 실험맨을 따라 달리느라 바로 옆에 있는 비상구 표시등을 보지 못합니다. 오, 진짜네요? 코너를 돌아 또 다른 비상구 표시등이 나타났지만 또 그냥 지나치고만 한 참가자들. 자, 잘 보십시오. 다급하게 달리는 중에도 비상구를 흘끔 쳐다보는 참가자들. 하지만 또다시 무작정 실험맨을 따라 엉뚱한 방향으로 달립니다. 보고도 따라가요. 이때 다른 참가자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아저씨. 과연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비상구를 잘 찾아 나간 걸까요? 하지만 아저씨 역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막다른 길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엉뚱한 곳으로 달리고 있는 실험맨. 주부 참가자 한 명은 여전히 실험맨을 따라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까이 쫓아오는 앞에 사람이 출입구를 기상탈출구 그런 거를 찾을까봐 그래서 같이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앞에 분이 남자분이라 그래도 여자보다 좀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러다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스스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무작정 앞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종 본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고등학생들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번에도 실험 아무것도 재밌는데요? 모르고 열심히 설문지를 작성 중인 학생 참가자들. 잠시 후 스모그를 뿌리는 것과 동시에 조명이 모두 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동도 하지 않는 학생들. 그제야 일어나 달리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과연 이 학생들 중 몇 명이나 실험맨을 따라갔을까요? 5명 중 여학생 3명이 모두 실험맨을 따라 무조건 달리는 모습 포착. 여학생들이 특히 많이 따라가요. 그러다 정작 바로 앞에 있는 비상구 표시등은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몇 발자국만 걸으면 비상구인데도 추종 본능에 의해 다시 건물 깊숙한 비상구가 곳으로 보이는데. 따라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머지 학생 어디? 갈 길을 못 하는 게 실제 상황이면 비상구 못 찾고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이때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엘리베이터로 달려온 남학생들. 실제 상황이었다면 엘리베이터에 갇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 5명 중 무려 3명이 무작정 실험맨을 쫓아갔으며 단 1명도 비상구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이들은 모두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실험 시작. 불이 꺼지자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들은
불이야 소리를 듣자마자 초등학생 실험맨보다 앞장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우와, 찾아갔어요. 실험에 참가한 5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실험맨을 따라 무작정 달리는 모습.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은 좌우를 살필 생각도 따로 비상구를 찾을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앞에 있는 친구를 따라 달리기만 합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뛰다가 지친 아이들 모두 건물에 갇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오빠가 먼저 불이야 소리쳐서 불 먼저 발견했으니까 나간 걸 안 줄 알고 따라갔어요. 아하, 잘 모르니까. 이번에도 초등학생 5명 중 전원이 실험맨을 따라 달려 결국 대피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명이 못 나가네요. 이런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당황한 사람들은 모두 출입구가 가까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앞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들어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심리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 떨어져 위험에 처하면 이성적 판단보다 본능적인 행동이 더 앞서게 되고 특히 추정 본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쇼핑몰이나 극장 등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빠르고 적절한 대피 유도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대피 유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실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낯선 장소나 내부 구조를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갈 때는 출입구나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하고 기억해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해요. 예. 만약 화재 등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혼란에 휩쓸리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아, 저게 어렵죠. 먼저 불이나 위험 상황을 처음 발견했다면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불길이 실내에 어디까지 번져 있는지 모를 경우 방문을 열기 전에는 손등으로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열고 대피해야 하는데요. 화재가 커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출입문을 닫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피를 할 때는 뜨거운 공기와 유도가스로 인한 질식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젖은 수건이나 옷, 화장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도저히 방 밖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는 테이프로 창문 틈이나 방문 틈을 막고 연기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소리를 질러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합니다.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때는 베란다나 창가로 이동해 젖은 담요나 이불 등으로 몸을 감싸고 자세를 낮춘 후 구조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밖으로 대피할 때는 만약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위급한 화재 상황.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 특성을 미리 알고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사고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